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정부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조례마다 또 지역마다 이 청년에 대한 규정이 다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의회에는 3명의 의원이 청년정책 연구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데 모여 정치가 아닌 정책을 논의하는 건데 강릉시 의회에서 가장 젊은 홍정환 의원도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법령과 조례, 지역에 따라 청년에 대한 정의가 달라 세세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자체마다 이 청년 연령이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뭐가 필요한 건지에 맞춰서 저희도 이런 행정적이라든지 조례가 좀 바뀌어야 되고 세분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올해 44살인 홍 의원은 태백이나 정선, 평창에선 청년이지만 강릉에선 청년이 아닙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땐 청년이 아니지만 동시에 청년 농업인이기도 합니다. 청년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청년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엔 15세 이상 29세 이하,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엔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엔 청년을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엔 39세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엔 15세 이상 34세 이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엔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청년입니다. 지역별로도 다 다릅니다. 강원도와 인천, 대전 등 5곳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서울과 대구, 충북 등 10곳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부산은 18세에서 34세로, 전남은 18세에서 45세까지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별로도 규정이 달라서 강원도와 원주, 동해, 삼척, 속초, 양양, 양구 등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강릉, 춘천, 고성, 인제, 화천 등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선구는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태백시와 평창구는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제각각입니다. 또 청년 농업인을 지칭할 땐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를 말합니다. 청년 인구가 더 빨리 감소하는 작은 지역일수록 또 농어업처럼 청년층이 더 빨리 사라지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법령이나 조례가 청년층을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사업 성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그런 사업에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그 창업한 청년들과 같이 일하는 또 청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만드는 사업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조례마다, 지역마다 청년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게 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중장기 청년 정책을 고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19살부터 39살 사이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선정된 무주택 청년은 이미 납부한 반환 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1,41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생활임금보다 2.5% 인상됐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555원이 많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와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한 달 209시간을 근무하면 238만 5천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강원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폭우와 폭설, 이상기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를 늦추는 해법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탄소 중립 실천이 중요한데요.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에 이어 대학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임현진 씨. 외출을 할 때면 잊지 않고 텀블러를 챙깁니다. 카페에서도 일회용 잔 대신 텀블러에 음료를 받습니다. 평상시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한 뒤 분리수거함에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진에 담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교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문구점에서 물건을 사는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텀블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지 아니면 잔반을 안 남기려고 조금 받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말로만 실천해라 하는 것보다 이제 포인트도 주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대학이 소비자 기후행동과 함께 기금 2,500만 원을 우선 조성했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알지만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학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대학 건물에 태양열 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고 학과별로 친환경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이 감소시켜 탄소 배출권까지 갖겠다는 비전도 세웠습니다. 국내 최초로 탄소중립 실증 대학을 선포하고 기금을 조성하여서 기후행동 보상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중심이 되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북대와 고려대, 서울대 등 탄소중립 캠퍼스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학문의 전당인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면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강원대학교 경쟁률은 5.58대 1로 지난해보다 0.8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캠퍼스별로는 춘천이 7.17대 1로 가장 높고 도계 캠퍼스가 4.95대 1, 삼척이 1.98대 1입니다. 춘천교대도 올해 5.77대 1로 지난해 7.3대 1보다 낮아졌습니다. 반면 한림대는 5.19대 1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도내 교권 침해 유행을 분석한 결과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 접수된 640여 건의 교권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360여 건이 모욕과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이어 교육활동 부당 간섭이 70여 건으로 많았고 업무 방해와 혐오감 유발 행위가 각각 4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DMZ 평화의 길 524km를 걷는 DMZ 자유평화 2차 대장정 출정식이 오늘 고성군 통일전망타워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출정하는 2기 원정대는 출정식 직후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을 거쳐 24일 인천 강화 평화전망대에 도착해 접경 지역을 횡단합니다. DMZ 자유평화 대장정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8,000톤급 컨테이너선이 어제 동해항에 입항해 국제 정기 항로 시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입항한 컨테이너선은 8,000톤급 최대 선적 700TEU, 길이 121m로 앞으로 2달간 월 3, 4항차씩 시험 운항합니다. 또 11월부터는 정기 주 1항차씩 블라디보스토크와 동해항, 부산항을 오가는 경로로 운항하게 되며 동해항으로 우드 펠릿, 2탄 등을 수입하고 중고차와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하는 정기적인 루트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오염된 소방 장비를 씻는 면체 세척기가 강원도에는 10대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소방본부가 보유한 면체 세척기는 10대로 보유율은 13%에 그쳤습니다. 반면 서울과 대구, 제주의 보유율은 100%를 넘겨 강원도와 차이가 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